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주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월드컵 붉은 함성의 응원 문화에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한인 1세와 유학생이 중심이던 응원 문화가 한인 2세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첫 경기를 앞둔 어제 오후 다운타운의 대형 스포츠바에는 붉은 티셔츠를 입은 한인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영어권인 2세 한인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 문화에 익숙한 이들입니다. 마치 미식 축구 경기를 앞둔 듯 긴장감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자 이들은 USA 대신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Dude, it was awesome. I'm gonna keep coming and encoring them on. 2002년 세계를 놀라게 한 4강 신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 손을 잡고 거리 응원전에 따라 나왔던 어린 2세들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한국을 자랑스러워하는 성인이 됐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기 미국 시민이라도 피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응원은 한국으로 해야 되죠. 심지어 2세들은 물론 미국인과 타 민족들까지 함께 어울려 한국 경기를 지켜보고 응원합니다. 언어의 장벽이 없는 2세 젊은 한인들이 대한민국을 응원하며 생긴 또 다른 현상입니다. I really appreciate the enthusiasm. It makes it a lot more fun to hang out and watch this game and go Korea. Absolutely. 축구로 한국을 알고 배우며 이제 축구를 통해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2세 한인들. 대한민국을 넘어 미주 한인들만의 독특한 응원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전 세계 곳곳의 한인들도 온 힘을 다해 한국 월드컵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있는 곳은 달랐지만 모두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잔디밭을 붉은색과 태극기로 가득 채운 800여 명의 미국 교민들. 우리 선수들의 슈팅이 러시아 골대를 빗나갈 때 터진 탄식은 이근호 선수의 선제골에 떠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변합니다. 모두 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전의 경기력도 좋아서 충분히 기대할 만한 것 같아요. 16강. 진짜 전원이 선수 베스트 멤버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중국의 한 국제학교 강당에는 교사와 학생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러시아의 동점골에 아쉬워하면서도 우리 대표팀 격려는 잊지 않습니다. 미국 워싱턴과 일본 도쿄에서도 교민들이 모여 힘찬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계속 열심히 뛰어주세요. 화이팅!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교민들까지 응원 장소는 달랐어도 마음은 90분 경기 내내 브라질에 있는 우리 대표팀과 함께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쌍둥이 토네이도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네브라스카주가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피해 지역의 75%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김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네브라스카주 필거 지역을 휩쓸고 간 쌍둥이 토네이도. 2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지역은 오늘 주차원의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 주지사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Just so you know, we've already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You're already seeing the National Guard soldiers that are in the area. State Patrol, Department of Roads, Department of Agriculture, environmental quality, every asset that we need from the state will be made available to this community. 네브라스카 기상청은 이번 쌍둥이 토네이도 간의 거리가 1마일밖에 되지 않아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쌍둥이 토네이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지역이 일반 토네이도보다 2배 이상이 확대됩니다. 피해 지역의 75% 이상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예 형체조차 사라진 가옥들이 태반입니다. 3 house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block that are gone. What about your sister's house? It's gone. It was on the corner and it's gone. 기상청에 따르면 토네이도의 영향권이 현재 동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위스콘신, 일리노이스 일부 지역에도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댕기열 바이러스를 가진 이른바 아시안 타이거 모기떼가 이번 여름에 뉴욕시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서 뉴욕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일광 통신원입니다. 열대성 전염병으로 알려진 댕기열. 이 질병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아시안 타이거 모기떼가 이번 여름 뉴욕시에 출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시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댕기열은 동남아시아에 토착화된 전염병입니다. 뉴욕 일원에서는 지난해 롱아일랜드 지역에 출몰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지닌 모기에 물려 감염되면 고열과 함께 관절, 근육통 등이 동반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열이 굉장히 오르고요. 보통 보면 3일에서 5일 정도 발열 증상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찾아오게 되는데 댕기열인지 아니면 비슷한 다른 감염인지 알기 위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보면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고 그리고 두통이나 근육통, 관절통이나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심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가슴에 물이 차고 배에 독소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뇌염 같은 증상도 생기고요. 그리고 신체 전반에 보면 붉은 반점이나 피부 발진이 나타나기도 하고. 물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다 할 예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방주사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약이 없고요. 백신도 없고 뭐 항생제나 이런 것도 없고요. 들을 수 있는 약이 없고요. 편하게 쉬게 하고요.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많이 마시게 하고 그리고 또 뭐 링겔을 맞거나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따라서 모기 서식지를 방역하거나 제거하도록 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저녁 시간에 공원 외출을 삼가해달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지역에 서식할 것으로 보여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희강입니다. 반군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다급해진 이라크 정부가 미국의 공습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최대 정유시설을 공격한 반군의 공세를 물리쳤지만 주요 유전지대와 정유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급속도로 약해져서 석유시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이라크가 이슬람 수니파 반군을 공습해달라고 미국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라크 외무장관은 이라크와 미국 사이의 안보 협정에 따라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현재 이라크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이며 케리 미 국무장관도 공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수니파 반군은 이라크 최대 정유 공장을 공격해 일부 시설을 파괴했지만 정부군이 교전 끝에 이를 물리쳤습니다. اليوم أحبطنا محاولة من الدواعش للتعرض على مصفى بيجي والحمد لله تمكنا من إحباط هذه المحاولة وتم قتل 40 إرهابي. 이라크 전체 정유 시설의 최대 25%까지 차지하는 이 공장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반군의 공세에 유전이 몰린 남부 지역에 진출한 일부 다국적 석유 기업들은 철수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사태와 관련 주변 국가들은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어 대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은 이라크를 도와 적극 개입 의지를 밝혔고 반대로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를 배척한다며 이라크 정부를 다시 비난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경기 낙관 전망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17원 8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